맛집 태양광, 태양광에 관한 모든 것을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역시 태양광에 관한 모든 부담을 지고 계시는 윤은상 수원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골라봤더니 선생님께서 하나는 팩트체크인데 나머지 2개는 정답이 있는 주제가 아니다. 이건 철학적인 이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작은 일단 조금 더 쉬운 팩트체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불에 쉽게 붙는가, 옮겨 붙는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짧게 말하면 태양광 패널은 화재의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네. 네. 이제 가끔 태양광 발전소에서 이제 화재 위험이 있는 거는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개통에 한전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접속반 그리고 변환 장치 인버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접속반에서 여러 이제 밀집된 부품들을 통해서 전력이 흐르다 보면은 거기서 네. 이제 과열이나 이런 걸로 화재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전선을 타고 모듈로 가서 옮겨 붙는 건가요? 옮겨 붙어서 불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듈까지 타는 경우는 있는데 모듈에서 직접 화재가 나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고요. 모듈이 탔다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접속반이나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바로 해서 전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접속판이요. 접속반. 접속반. 예. 그러면 그거를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 제품들이 굉장히 이제 해가 다르게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KS 인증 제품도 나오고 있고, 네네. 점점 더 이제 그 안전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좋아지고 있어서 네. 점점 화재 위험은 이제 낮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수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본 수명이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먼지나 이런 거 쌓이지 않게 습도나 이런 것들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먼지 관리도 좀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명도 길어질 수 있고 화재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화재가 난 경우는 굉장히 적다. 보통 접속반 7년, 10년, 뭐 5년만 해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자제품 쓰다 보면은 뭐 냉장고나 세탁기 그 코드에서 어떻게 잘못돼서 예전에 불이 나기도 했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불이 나는 건가요? 저기 접속반이 타버린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접속반만 교체하면 되는 거거든요. 큰 위험은 아니다. 근데 이제 발전 위에 이제 모듈까지 불이 타고 올라가면 타면. 그렇게 위험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다. 가능하면 이제 발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수시로 네. 점검하고 먼지 쌓인 것들 그러니까 불꽃에 뭐 전기도 이제 그 우리가 교통 체증처럼 네.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스파크가 일고 이렇게 그렇게 발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원인들을 제거해주는 습도라든가 먼지 이런 것들은 뭐 수시로 개인 조그만 자가용으로 설치한 발전소든 그리고 이제 상업용 발전소는 네. 정기적으로 안전 관리 점검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소홀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리를 잘 하더라도 또 제품이란 게 우연히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낮다. 이게 저희 태양광 닥터 방문해서 체크해 주시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1년에 한 번 정도긴 합니다만은 가가지고 이제 자기 자가용 발전소를 평소에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네. 바로 모듈에서 불이 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여러분. 다만 그 접속반에서 발화가 될 수 있으니 그거는 뭐 먼지나 습도 조절 이런 걸로 그때 기기 자체가 습도 조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설치 자체를 이제 좀 뭐 서늘한 곳에 예. 위치를 그렇게 좀 햇빛이 잘 들고 서늘한 곳에 선정을 해야 되고 대부분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좀 청소를 해주고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접속반하고 변환 장치 인버터 일체형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많이 개선되어 있고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차단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화재 위험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자동 차단 네. 기능이 생겼다. 우리 보통 집에도 다 차단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그런 있죠. 것처럼. 태양광 패널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그리하여 매우 낮다고 합니다. 자, 팩트 체크는 이제 끝냈고요. 어려운 정답이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하신 이슈 토론. 저와 윤흥상 선생님이 찬반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윤흥상 선생님의 의견을 저희가 경청을 하면서 반대되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나 상상을 하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는 얼마 전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라는 토론회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보니까 이제 8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었는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네.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현황과 과제. 저는 저 제목 보고요. 아니, 재생에너지가 지금 많이 생산되지도 않는데 벌써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얼핏 했었는데 이걸 또 미리미리 해놔야 되기도 하겠다. 주체는 김성환, 김정호 이하 6명의 국회의원들, 국회 기후위기 그린 뉴딜 연구회, 시민발전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여기서 주최를 했는데 이제 윤은상 수원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한 파트를 발제를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짧게 저희에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핵심만 그거 짧게 곤란한가요? 짧게 할 수 네. 워낙 큰 주제여서 네네. 능력은 좀 안 됩니다.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이익 공유제 얘기도 있지만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 경제,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기후 위기에 어떤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기르고 적응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기반도 다지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아까 일부에서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님이 그린 일자리, 녹색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재생에너지 쪽에서 전문 엔지니어도 많이 필요하고 사회 그렇죠. 각 분야가 지금 기후 위기 대응을 하면서 판이 바뀌다 보니까 녹색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선생님께서 재생에너지 이익이 나면 어떻게 나눌까의 단순한 그 차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산업 문명 자체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에너지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세계적으로도 8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87% 정도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배출하기 때문에 이걸 전환하지 않고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완전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 기반한 경제가 사회 경제가 새롭게 어떤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건지,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맺을 건지, 어떤 경제 활동을 할 건지 이런 게 제시돼야 미래가 이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또 노후가 됐든 현재 활발한 직장생활을 할 사람 됐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익 공유,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공유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짧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모로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다 얘기를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못하고 오셨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셨고 오늘 마저 하시고 저희가 이거를 저 주최했던 의원실에 영상을 보내죠. 윤등상 선생님이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그러면 오늘 제가 그러면 독촉하지 않고 저희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한 가지 이슈만으로 끝내도 되니까 충분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그날 못다 했던 이야기를 저도 토론자여가지고 길게는 얘기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처음 말씀해주신 얘기로 가서 재생에너지로 사회 에너지 구조가 바뀔 때 거기에 기반해서 경제 형태, 우리 마을, 지역 마을의 경제도 다르게 바뀔 수 있다고 상상하신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 어떤 얘기일까요? 직관적으로만 조금 생각해 보시더라도 핵발전의 원료가 되는 농축 우라늄이나 석탄 발전, 가스 화력 발전, 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석유 제품들. 물론 자기 나라에서 많이 나는 나라들은 상관없겠죠. 가져다 쓰겠지만
대부분 이제 멀리서 수입해서 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데서 이제 자국에서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정제를 엄청난 석유화학 정제 그런 큰 산업 시스템을 통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석유 제품을 가공해서 사용하고 이런 기반의 경제가 우리가 성장해 왔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은 소유가 누구의 걸까요? 물론 뭐 지구 자원에서 가져오는 거지만은 네. 소유나 운영 관계가 재생에너지나 그렇죠. 태양, 바람처럼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석탄, 석유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 또 그걸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이 있죠. 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투여된 어떤 큰 시설들, 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시설들을 또 갖춰야 되고 그런 창호가 바람과 태양을 위한 물론 거기도 이제 큰 시설이 들어갑니다만 작은 시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십시일반하고 노력한다라면은 규모 있는 시설도 사회가 함께 마을 단위로 공유하면서 그렇죠. 마을 단위나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거기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그 지역에서 또 전력을 쓰게 되면은 쓴 만큼 또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 비용이 어느 일방의 어떤 그 한전이라든가 큰 전력회사한테 한꺼번에 네. 가지 않고 우리가 또 소매 전기료를 내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다시 순환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재벌한테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서 혹은 미국이나 이런 석유가 나는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해서 멀리 한국까지 갖고 와서 또 여기서 이제 정유 회사들이 정제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퍼뜨리는 관계는 소유하고 있는 소수와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거대 회사들과 이 소비자들의 관계가 수직적인데 태양, 바람, 흙 이런 데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어디서나 훨씬 작은 규모의 발전소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산과 소비를 마을 단위에서 순환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아니 그러면은 잘 해석하신 겁니다. 지금 제가 너무 좋게만 해석한 건 아니겠죠. 아주 전문적으로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는 정말 구조가 많이 바뀌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상상력이 기본 구조가 다 바뀌고 네. 생각이나 인식이나 가치 지향이나 거기에 따라서 또 제도와 정책 이런 거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의 비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 그렇죠. 빅픽처를 그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협동조합들도 이제 이 방향으로 좀 고민을 크게 하면서 지금? 발전소를 도시에 짓는 것 자체가 단순한 행동은 아니지만 네. 그게 집중하면서도 지향점을 이쪽에 두고 뭔가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지역에서 이제 발전 시설 자산을 네.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구축해 나가는 행위 자체가 큰 중장기 목표로는 지역에 이런 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고 그리고 어쨌든 공유한다는 네.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햇빛과 바람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특성 물론 석유나 가스도 네. 지구 자원에서 얻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유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 시대에 그거를 공유 시스템 넣지 못하고 어쨌든 개발하는 과정, 운반 가공하는 과정 자체가 소유가 독점이 워낙 됐죠. 대자본을 들어가는 네. 시스템을 이용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있었던 건데 네. 진짜 재생에너지 원이야말로 우리가 일부러 힘을 쓰지 않아도 소유 자체가 넓게 고르게 퍼져 있고 필요한 지역에서 아무 때나는 아니죠. 태양은 낮에 이용할 수 있고 네. 또 풍력은 바람이 불 때 이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걸 누가 일방적으로 소유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원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이용한 경제야말로 원천적으로 보편적 이익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그 자원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기여한 사람들, 이게 출자를 한다거나 햇빛 펀드를 한다거나 이렇게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또 분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통해서 전반적인 이익 공유를 해 나가자. 그리고 소유도 어느 일방이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공통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 출자를 네. 해서 또는 지자체가 공동 소유한다거나 그렇네요. 아니면 협동조합과 지자체와 한전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개발을 해서 이 발전소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떤 공유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선생님께서 지금 왜 조심조심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게 한 끗 차이로 잘못하면 다 잘못하면. 공유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이런 말 아주 싫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상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조심스럽게 가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방향이 아니고 네. 어떻게 10년 안에 탄소 중립의 중간 목표가 2030년인데 네. 또 2050년까지 완전히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고 하는데 우리 기반을 이루는 전체 사회 경제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몇 가지 것들을 교체한다고 대체한다고 대응이 지금 기후위기 되겠는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뭐 근본적 개선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만은 방향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날 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다 못 못하고 하셨으면 왔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오신 거예요? 이 얘기를 7분 다 동안.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오신 이거를 좀 거예요?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사업 제안을 했죠. 아, 이걸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현황부터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에너지와 관련된 그 에너지가 일으키는 경제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치법규, 법, 제도,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관과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현황을 좀 들여다보고 뭐부터 개선을 해야지 재생에너지로 기반이 바뀔 수 있겠는가. 그 그러니까 얘기를. 원래 경제라든가 법률에 그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 목표, 가치, 또 평가 지표들이 있잖아요. 경제 같은 건 GDP가 있고 네. GDP가 모든 사람의 선한 의도와 행복을 다 평가할 수 없듯이 네네. 기존의 이제 산업경제에 기반한 법제도 경제 지표 자체가 재생에너지 기반한 사회의 모든 것들을 평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그 개선된 것들 간에 위계라든가 정합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이제 이해관계자 토론과 포럼이 필요하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법제도를 통해서 다시 실험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이걸 일거에 다 할 수 없으니 어느 지역에서나 이런 시범 사업들을 좀 해보고 그걸 위한 예산 확보를 좀 하자 이렇게 간단히 제안했어야 되는데 네. 이것마저도 다 말씀 못 드리고 왔고 오늘 다 녹소리를 푸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좀 저희가 마음을 좀 진정하고 지금 얘기가 좀 어려워지죠, 여러분. 이에로의 미드나잇 블루를 듣고 깊고 푸른 밤을 듣고 인터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태양광 나오면 항상 햇빛, 선샤인 이런 거 나오는 노래를 틀었는데 제가 절대로 심술 부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어울려서 깊고 푸른 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엘로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중간에 노래를 내보내면 이 사이에 인터뷰 들었던 소감, 질문 이런 게 조금 들어오는데 얘기가 어려웠나 봐요. 얘기가 어려웠어요, 오늘. 그렇지만 아마 들으시면서 뭔가 좀 가슴이 설레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사회를 많이 바꾸는 건가 하고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설렜는데요. 마무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생에너지 이 공유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구하자면 날다람쥐 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출력 제한에 대해서 제주도 이야기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은 윤은상 선생님이 이 얘기까지 다 하시려고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것도 정답이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슈 토론을 오늘 하루 2개씩 이슈 토론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싶어서 첫 번째 이슈 토론을 계속 이어가 보고 출력 제한에 대한 이 철학적인 문제는 다음 달에 또 윤은상 선생님께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다람쥐님 질문은 저희가 다음 달에 자세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네요. 자세히 말씀 듣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재생에너지 이공유제 토론회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7분이나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고 오실 정도로 이 얘기가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재생에너지 이익을 공유하자는 토론회였는데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분산되어서 발전한다는 분산 발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익 공유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조금 더 일단 못다한 마무리라기보다는 못다한 얘기를 마저 하시는 걸로. 우리가 지난 시기 동안 온실가스를 아주 자유롭게 마구 배출하면서 네네.
왔던 방향이 어떤 건지. 일단 그게 뭐냐면 화석연료를 마구 태우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동차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를 저렴하고 싸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위의 목표는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웠던 강력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개인 차원이든 도시의 차원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산업적인 차원이든 이제 그 동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반대로 재생에너지를 전격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화석연료에서는 경제 성장, 네. 수익률,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는 분배율, 자원을 음.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소수가 모든 걸 소유한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 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총량이 줄어도 상당한 삶의 질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로 사람의 인식에서부터 법제도, 정책의 기본 평가 지표까지 좀 다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이익공유제라는 이슈를, 이게 제도화되고 이론화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 쓰는 용어도 아닙니다. 근데 네. 제도가 아니고 이익공유라는 어떤 가치 지향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론화하고 제도화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 이 말씀을 다음 달에 또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